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프라임 생활 이슬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사체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알려지지 못했던 사건을 다룬 영화 암수살인입니다. 몇 년 전 뺑소니 사고로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형사 김영민. 동기들은 모두 진급했으나 혼자만 승진해서 누락된 상황이지만 그에게는 왠지 모를 여유가 흐릅니다. 말단 경찰 이미지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고급 세단을 몰고 출근하거나 골프를 치러 다니는 윤택한 삶을 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는 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그렇고 그런 부패 형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지분을 갖고 있는 금수저 형사일 뿐이죠. 그런 김영민에게 살인사건 관련 제보를 하겠다며 누군가 접촉을 해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옮긴 짐 속에는 토막난 사체가 있는 것 같다는 제보였죠. 한 6, 7년 전에 살인자가 조그만 비닐봉다리 하나를 묻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 같더나. 하고 물컹 거리가 던지려고 딱 잡는데 얘가 딱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기 놈 누군데? 강태호와 식사를 같이 하며 여죄를 추궁하던 김영민은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목욕비라며 20만 원을 넘기는 순간 예상치 못하게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 의해 급습을 당하며 강태호가 체포됩니다. 몇 개월 뒤 김영민은 가족들과 골프 라운딩을 하던 중 구치소에 수감된 강태호의 전화를 받게 되고 자신이 실은 7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정황을 내놓습니다. 이 안 잘라본 사람은 모른다니까. 6개네 인가. 이거 감자는 칼 손잡이로 탁탁 치면 쑥 빠집니다. 사실 강태호를 체포한 타 지역 경찰서 측에 증거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강태호는 이 허점을 노리고 김영민에게 진짜 증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이 유리하도록 재판을 끌고 나갈 속셈이었죠. 결국 강태호는 20년에서 15년으로 감형을 받는 데 성공하고 필요할 때마다 김영민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이 저질렀던 사건의 일부를 조금씩 흘려줍니다. 아, 형, 뭘로 와 이래? 나머지는 형님이 풀어야지. 장난. 물론 부정확한 상황들과 함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어쩔 수 없는 사건부터 처음부터 허구로 날조된 사건까지 김영민은 강태호가 던져준 퍼즐의 조각을 집요하게 맞춰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사건인 오지희 실종 사건에 대한 추적을 하면서 암매장 위치를 알아내고 허벅지와 골반 유골을 찾아 이를 증거로 강태호를 몰아가는데 그때부터 강태호는 태도를 돌변하게 되죠. 아이씨, 그거야 형님이 쓰셨게 쓴거 아니야?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자마자 김영민 형사가 자신에게 영치금과 물품을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자신은 부당한 취조와 거짓 자백을 유도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발견된 허벅지와 골반 유골의 유전자 검사 결과 오지희의 시신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죠.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며 자신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심지어 형사와 거래를 제안한 이 대담한 범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암수살인이라는 말은 인지되지 못한 사건을 뜻합니다. 즉 피해자들이 단순 실종이나 스스로 행적을 감춘 것으로 판단되어 살해당했다는 사실도 알려지지 못한 사건을 의미하죠. 프로파일러의 사이코패스 감정에서 감정 불가 판정을 받은 강태호는 극 내내 굉장히 여유롭고 부담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듯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도발에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 극도로 신경질적이고 분을 삭히지 못하는 전형적인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인물입니다. 아직 안 끝났잖아. 야이씨, 그냥 사람 죽이기 싫나? 더불어 자존심도 굉장히 강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편이죠. 일반인이 인간을 죽이는 환상을 품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연쇄살인범에 따르는 여러 믿음과 행동 유형은 일반인이라면 떠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흉악범의 심리적 동기를 따라가며 과정을 그리는 암수살인의 김형민 형사의 추리 과정을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강력의 형사들의 고충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잠복 근무와 같은 육체적 피로감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갈되기 쉬운 상태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고 할까요? 연쇄살인범의 경우 동기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심리는 다음 세 가지: 거부에 대한 두려움, 권력욕,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떤 연쇄살인범은 분노가 늘상 있고 사람들을 처벌하고 싶어 하죠. 이룰 수 없는 인정욕구가 범죄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요. 강태호의 자존심은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도 단단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법기관과 형사, 검사를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이 만족감을 주는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연쇄살인범 역시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행위에 몰입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런 통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는 유형이 많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와 일반인의 뇌구조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MRI 결과 자기통제, 감정조율과 관련된 뇌 영역에서 활성되는 영역이 다르게 나타났죠. 연쇄살인범들은 전전두엽 피질은 활발하게 기능했고 편도체 기능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편도체는 공감 능력, 죄책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들은 이 부위의 크기가 일반인에 비해 18% 더 작았죠. 강태호가 보였던 지나치게 대담한 모습 역시 편도체의 크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번에는 자네가 꼭 특진 한번 했어. 추격자처럼 범인을 쫓는 액션 스릴러와 달리 범인을 이미 잡아둔 상태에서 숨겨진 범죄를 드러내기 위해 범죄자의 심리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암수살인. 영화 암수살인을 프라임 슈퍼팩을 통해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더욱 슬기롭고 프라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뇌과학자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